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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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이나 나와주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신 말씀이 정말 꿀정보에다가 메모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하고 싶어 하신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됐어요. 오늘도 다들 펜을 준비하시는 걸로. 저는 그 작가님의 감사일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저도 감사일기 써봐서 아는데 매일매일 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감사거리를 찾는 것도 매일매일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감사에 뭐 어떤 거에 감사를 해야 되지라고 찾다 보면 사람들의 새로운 면도 발견하고 미웠던 남편도 예뻐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작가님이 감사일기를 쓰시게 된 계기와 꾸준히 쓰실 수 있는 비결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기는 6년 전에 정독도서관에서 그 사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회기 때 말씀드렸던 에버러닝에 들어가면 전문 강사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사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사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4회기 정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1주차에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오프닝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 프로그램이 도서관마다 똑같아요. 이게 25개 구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만약에 나는 또 강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스킬을 배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 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정말 다양한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네, 오늘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 선생님을 정독도서관에서 만나서 저희가 4회기 4주차 수업을 들었는데 첫날 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주신 게 감사일기를 써라 이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때마침 저는 같은 동네 유치원 엄마랑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뭘 쓰지? 그래서 넌 못 썼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언니 뭐랑 썼잖아. 뭐랑 썼잖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냐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뒤통수를 꽉 맞았죠. 그분 대단하시다. 그쵸. 네, 진짜. 네. 그래서 나도 저 친구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수첩을 사서 4등분으로 나눴어요. 4등분 나눠서 나, 남편, 아이 둘. 그거를 한 페이지에 적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좀 돈 벌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여보 말해봐. 그러면 이제 제가 옮겨 적고 남편 하나만. 그리고 우리 셋은 한 사람당 3개씩 그렇게 하루 적고 이틀 적고 3일 적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감사할 게 없어. 이게 거의 한 이틀 3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감사할 게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보자. 만약에 네가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 다음 네가 만약에 다리를 다쳐서 오늘 학교 못 간다고 생각해봐. 다리가 멀쩡한 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쭉 이어나갔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가진 거에 감사하는 그 지족하는 삶이 몸에 배어 계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계시는 게 저도 제가 좋아서 우리 아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것도 하자 이러면 제가 바짝 안 조이면은 흐물흐물해지고 또 요즘 버추카드 필사하다가 제가 깜빡했더니 또 이놈이 잘 안 뽑고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엄마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아이도 같이 해야 된다. 되게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 혼자 썼는데 이제 아이랑 같이 써야겠어요. 저는 혼자만 열심히 썼었거든요. 네. 저도 그게 감동이네요. 보니까 사실 혼자 쓰기도 어려운데 그걸 가족에게도 같이 전파하신 거. 네. 나누시는 그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거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네. 일도 하셨었고 네. 육아도 하시면서 강사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블로그까지 운영하시는 게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SNS를 하지만 네. 저는 그냥 막 약간 즐기면서 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사진 올리고 그때그때 그냥 그 느낌만 딱 올리는데 블로그라는 거는 좀 사실 약간 체계적으로 하시잖아요. 다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오늘 이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 나오신 김에 네. 그 아까 예쁜 딸들 그리고 네. 매일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남편 분께 네. 그 가족 자랑이라든지 또 감사한 점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뭐 자랑은 아니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제 남편이 좀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운전을 하다가 누가 앞에다 딱 끼어들었다. 그러면 응징을 해야 되는 스타일.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앞에 꼭 브레이크를 밟고 서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도로 한복판이니까. 아. 네, 그냥 길이 아니라 도로.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아. 네, 그런 사람이 요즘에는 너무 온순한 양같이 변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너무나 감사하게 신우이 덕에 비전 MBA라는 수업을 받게 됐어요. 그 비전 MBA가 뭐냐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MBA 수업인데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4주 동안. 아이고. 네. 엄청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 내가 봐줄게. 언니 가. 그래서 신우는 용인 사는데 제가 사는 서대문구까지 와서 저희 아이 두 아이를 다 케어해 주시고 그다음에 큰애는 또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거든요. 걔를 다 케어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토요일 날 아이 수업이 없을 때는 용인 가서 머물러 있다가 저만 수업 갔다 오고 와. 이렇게 14주를 보냈었어요. 신우이 자랑하실 만한데요. 정말 천사예요. 그러게요. 저는 정말 우리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업하는 첫날 그 신갈렙 선교사님이 메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막 웃으면서 수업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뭔 줄 아냐고. 저도 이제 순간 생각했죠.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뭘 제일 잘했지? 근데 신갈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셨어요. 나는 나의 부인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순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부인이. 내가 똑같은 질문을 내 남편에게 하면 나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바꿔서 나는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첫 번째 일주일은 예스가 안 나왔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바꿔서 제가 이제 저한테 거의 세뇌를 시킨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선택 중에 정말 최고의 선택은 남편을 지금의 남편으로 선택한 거다. 하고 났더니 마음가짐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버럭버럭하던 양반이 화를 한 번을 안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라고. 근데 이걸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 딸들이 동시에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저 상황에서는 옛날 같은 버럭인데 안 나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심지어는 사람이니까 습관의 동물이라 버럭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두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버럭한 건 무엇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전 MBA를 듣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저의 목표도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을 제일 잘한 게 남편이니까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해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네. 법륜수님 저기 배우자한테 절하라고 맞습니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뭘 해도 고맙다고 절하고 네. 남편이 이래도 절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므려뜨죠. 네. 아마 이게 뭐- 오 작가님 법륜스님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님 1000몇 개 그 수업 그 증문즉설 네. 거의 다 들었죠. 저는 그 배우자한테 절하라는 말씀이 되게 마음이 남아서 네. 그게 아마 그 자기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마음이 힘들고 막 밉다고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절을 하시라고. 그리고 참 블로그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진로 코칭도 좀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이 너의 인생을 기록하지 않으면 남이 기록한 것으로 너를 판단해.
왜냐하면 학교가 진학할 때 아이들 그 선생님이 남긴 나의 기록, 아 맞다. 행동 특보들 다 성적표 받아가고 왔잖아요. 그거 본인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란 분이 너를 1년 동안 지켜봐 주신 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 3줄, 5줄 적는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쌓이면 너의 경력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너는 아니잖아. 그럼 너는 너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블로그로 하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아까 엄마표 영어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수집할 어떤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한참 네이버가 또 유행이어서 그냥 그렇게 수집용으로 했다가 그냥 하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아이한테 무슨 동화 읽어줬는지 아이가 오늘은 걸었는지 섰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했더니 그게 벌써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파워블로거실 거 는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 뭐 하면은 작가님 블로그 검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그러면은 네. 요즘은 파워블로그가 없어졌는데 네네. 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해서 검색이 잘 되는 블로그 검색하면 있죠? 잘 나오는 네. 블로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그 블로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나를 알리는 어떤 창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내향형 성격이 좀 많아요. 그럼 내향형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대놓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말로 하기 껄쩍지근하면 글로 남겨라. 그러면 가장 최적화된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다가 뭐 이런 저런 저희 사소한 것들을 좀 올려놨는데 요즘에 좀 자랑을 많이 올려놨더니 오늘도 어저께도 연락이 왔는데 뭐 홈쇼핑 회사에서 출연해 줄 수 있겠냐고. 오. 근데 거기는 페이가 너무 센 거예요. 30분에 80에서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물론 시간이 안 돼서 결렬이 되긴 했지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를 홍보할 수 있는 창구는 꼭 필요하다. 그거를 남겼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무난하고 만만한 것이 블로그니까 네, 한번 해보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훌륭하시네요. 저번에 박은경 강사님도 블로그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네. 강사들은 네. 블로그를 자기 업장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가꾸고 관리하신다고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네. 반성 블로그 다시 열심히 하는 걸로. 코나님 블로그도 엄청 훌륭하시거든요. 와. 네. 네. 제가 요즘 글을 뜸뜸이 올려서 네. 저도 사실은 제 블로그 보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잘 모를 정도로 잡다한 내용이 많아요. 카테고리 분류는 해놨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그거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치유를 하면서 저 스스로 치유하면서 아 그럼 내가 나 스스로 치유를 하면서 내가 가진 에너지로 남들을 치유해주고 싶다. 아 근데 그건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나의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가 아니면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치유 에너지로 안 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나를 치유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힐미 해가지고 이제 저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해놨는데 네. 사실은 올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 이것저것 올리고 싶은 내용이 많고 지금은 또 코딩 강사도 하고 소프트웨어 강의도 하고 뭐 메이킹도 하고 이래서 이것저것 다 올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 블로그를 저는 그냥 그런 공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거에 오면은 서평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그 명언 같은 거를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와. 올리는 것도 가끔씩 해요. 요즘은 워낙 블로그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라도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작가님 블로그도 엄청나게 멋질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송해요. 네. 내가 이렇게 위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니까 내가 위대해진다. 그 말 멋있는데요. 그죠? 명언으로 네. 등록도 해야 네, 되겠어요. 명언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방송 끝나면 제가 그 주에 방송할 때 아, 네. 작가님 블로그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링크 같이 걸어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블로그 링크 해드리면 네. 청취자분들 꼭 가서 보시고요. 네. 어떻게 기록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되게 같네요. 서로 두 분의 블로그가 윈윈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너무 페이스북만 열심히 하지 말고. 아니에요. 외향형이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네. 저는 그게 제가 제일 신나고 재밌어요. 네. 재밌고 신나하면 그만큼의 그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기 네. 때문에 많이 또 재밌게 읽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페이스북도 아니고 아, 블로그도 그렇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다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는 음. 겁니까? 내향 있는 사람이라 저를 잘 홍보를 못해서. 자, 이거는 이제 엄마도 여자다 공통 질문인데요. 네. 그 나의 인생의 책 한 권을 저희가 뽑아달라고 꼭 질문을 드려요. 네네.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지금 집필 중인 책이 있는데요. 책 아. 제목이 학습 코칭 시크릿 마음을 얻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입니다. 이야. 제목이 벌써 나온 건가요? 네, 제목은 가제이긴 한데 거의 아, 그렇게 잡았고요. 3월에 네. 출간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따끈따끈한. 네. 제가 이제 아까 학부모 책이라고 하면서 제가 일단 하나의 컨텐츠임을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어머님들이 다 한 권의 책이세요. 그래서 어머님 이미 컨텐츠가 꽉 찼는데 그거를 글로 안 썼을 뿐이지 이미 저자세요. 그래서 저희 만날 때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근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얇더라도 그냥 10쪽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직접 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너부터 시작해라. 주변에서 그러면 내가 뭘로 내지? 그동안 제가 냈던 세 권은 공동 저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 단독으로 내고 싶은 책을 한번 내봐야겠다 결심을 했고 학습 코치 4년 차니까 그래 학습 코칭으로 나가자 해서 지금 막판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제 꿈은 이게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에게 당신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6학년 졸업을 하게 되면 한 권씩 책을 다 안겨드리고 싶고 좋다. 네, 아이들도 음. 네 그런 게 제 멋지네요. 꿈입니다. 네네. 아니 저희가 그 엄마도 여자다 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지만 네. 또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와.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을 다 모아서 와. 뭐 그 컨텐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다 훌륭하신 강사님들도 너무나 많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막 기획만 좀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이런 책을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 팁을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네. 좋을 지금 다들 아마 올해는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책 세 권 정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제가 책을 최근에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 저를 이끌어주신 그런 선배 강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강사인데 이분이 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틱나탄 그 스님의 화란 책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 읽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먼저 탐독을 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면은 이분의 화를 잠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샀죠. 사서 그 강사님 책상에 이렇게 막 다 그 앞에다 써서 사랑하는 누구 강사님 저 이제 막내 강사 누군데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거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써서 준비를 딱 하고 가려고 딱 놓으려고 했는데 그분의 책상 위에 이미 틱나탄 스님의 화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미 다 읽으셨더라고요. 소름이다. 네.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날도 회사의 정문에 있는 누구지 그 수의선 아저씨하고 싸우셨대요. 수의 아저씨 뭐라냐면 왜 아이디 카드 안 달고 다니냐. 네. 저희가 오전에 강사하고 다시 복귀를 오후에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분이 바뀌셔가지고. 그랬더니 보통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이디 카드 달면 되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아이디 카드를 달아라 말아라. 너는 누구냐? 나 모르냐? 나 무슨 강사다.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근데 이미 그분은 그 책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격이었죠. 책은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그냥 고이 제 책꽂이에 넣어놨죠. 그럼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바뀔까? 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섣불리 무슨 책을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추천을 안 하고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었던 강좌 중에 독서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데 두 분의 강사님의 강의를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됩니다. 이 아이한테 무슨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답을 알지만 답을 드릴 수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미워했어요. 왜냐면 답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니까 얄밉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다른 수업을 또 들었는데 그분은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봐라. 그래서 프린트아웃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책도 제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뭐가 정답일까? 아는데 안 알려주시는 분?
아는 걸 다 풀어주시는 분. 근데 그분의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시누이가 그때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언니 우리 아이의 독서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 궁금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고모 얘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봐.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봐. 그럼 애가 막 고르잖아요. 그게 딱 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본인의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 3권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신 책이라 되게 기대됩니다. 네, 하나는 왓칭이란 책이에요. 이게 왓칭이 1이 있고 2가 있고 직장인 버전이 있고 또 왓처란 또 책도 있는데요. 김상훈 저자 MBC 방송국에서 유명한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정말 우연하게 보게 됐죠. 그것도 도서관에서. 제가 도서관을 주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사선생님이 한번 걸르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문고나 이렇게 서점, 도서관 말고 서점에서 사는 책보다는 한번 걸러진 곳, 학교 도서관이나 혹은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을 가시면 사서 선생님의 그런 탁월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있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정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대요. 근데 그 생각이 과연 널까? 아니다. 그러면 감정이 또 5만 가지가 떠오를 거다. 어떨 땐 미워서 죽이고 싶고 어떨 때 또 살리고 싶고. 그럼 이게 널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생각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면 난 누구지? 그게 이제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냐면 그 모든 상황을 왓칭하는 사람이 바로 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그거를 위에서 조망하는 거죠. 마치 여기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누군가는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상훈 저자의 거의 광팬이 돼서 이분의 책을 지금 하나하나씩 계속 다시 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김상훈 저자의 왓칭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에 종교가 생겨서 성경, 2번째 책은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 밴드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시누이네와 함께하는 가족인데 고모부가 매일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을 딱 올려드리면 저희가 큐티, quiet time이 약자인데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면 고모부가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저희 시누이가 지금 또 아이들이랑 좀 공부 때문에 속상하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째는 성경, 그 다음에 끝으로는 뭐 이거는 추천책까지는 아니지만 참고로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맞아요. 될지. 네, 최근에 이제 추천받아서 읽은 책은 미라클 모닝인데 완전 강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또 하나의 팁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 내가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전자도서관. 네, 그 전자도서관에는 정말 좋은 책이 다 들어있고요. 또 오디언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건 귀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미라클 모닝이 거기 전자도서관에 다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쭉 넘겨서 핵심만 봤는데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크게 6가지거든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아침이 되면 꼭 운동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은.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에너지로 하루를 사는데 제가 왜 상위 1%가 못 됐나 했더니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저도. 근데 딱 하나 빠진 게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8, 9퍽이라도 5분이라도 해야겠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게 또 하나의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라클 모닝까지 이렇게 3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딸 넷의 맏딸이라고 하실 때부터 네. 나도 딸 넷의 맏딸인데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으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왓칭 책을 인생의 책으로 생각하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1하고 2를 다 읽었고 이거 네네. 가지고 독서 모임도 했었어요. 와. 그리고 미라클 모닝도 읽었던 거고 이제 성경은 제가 친구가 읽으라고 예쁜 거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계속 안 읽고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읽기 너무 어려운 책이. 그래서 오늘 작가님이 네. 소개시켜준 책을 들으니까 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른
그 작가 그 오셨던 게스트분들 책은 안 읽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공감이 안 될 정도도 가끔 있었는데 네. 오늘은 되게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저희 네. 그 공식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오연주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3가지는. 네. 첫째는 하나는 축적, 아, 네. 두 번째 단어는 시스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선순환. 음. 축적은 요즘에 제가 부에 관심이 많아요. 어,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EBS 다큐에 노인에 관한 그러니까 100세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1971년생인데 어느 강사님이 갑자기 1971년생 손들어 보세요라고 해서 저희 몇몇이 손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부터 100세까지 삽니다. 아. 사고가 없는 이상은. 아. 그러면 72년생, 73년생은 100세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뒷부분에 관한 어떤 것들이 좀 정리가 됐느냐? 안 됐거든요, 저도. 근데 그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해서 내가 부를 축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건강을 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는 뭘 내 몸에, 내 마음에 쌓았는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인데요.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를 아주 젊었을 때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차이는 뭐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면 가난한 아빠고 벌지 않아도 돈이 그냥 술술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네. 부자다. 근데 사실 제가 1인 노동 강사로 일을 하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뛰어야 일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시스템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순환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 중인데 최근에 어떤 분이 답을 비슷하게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그분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다음에 제가 와서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강의를 안 뛰어도 돈이 그냥 저절로 들어온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기회가 올해 안에 꼭 있기를 바라고요. 책 출판되면 책 들고 한번 나오셔가지고 오케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은 선순환인 것 같아요. 선순환. 우리가 악순환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선순환이란 말은 의외로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선한 것들이 돌아서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순환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출발점. 그래서 저의 올해 2018년도 키워드는 축적, 시스템, 선순환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네. 네. 멋지시네요. 저희가 인생 키워드를 여쭤봤는데 올해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네. 매해 키워드가 다르죠. 달라지죠. 자, 이제 뭐 벌써 3부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네. 듣는 내내 전혀 뭐 지루함도 없고 너무 꿀팁이 많아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지금 오연주 작가님이나 저희도 그랬었고 경력을 이동하는 우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네. 이런 것처럼 네. 한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약간의 어떤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재작년 겨울 그러니까 1년 반 전 정도에 블로그에다가 혹시 저를 만나고 싶은 분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3분이 답을 주셨어요.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중에 한 분이 빨간 머리 앵님이셨거든요. 네. 재밌는 앵님이시네요. 네. 근데 빨간 머리 앵님은 다른 카페에서 원래 알던 분이었어요. 아, 다른 두 분은 모르는 분이었는데 결국에 앵님만 만났어요. 그렇구나.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앵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사들의 모임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의사도 아닌데 거의 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악기를 갖고 오셨는데 어떤 악기였냐면 이게 부는 악기, 리코더는 아니고 플룻? 뭐 그런 거였나 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제가 딱 30초만 공연을 하겠다. 잘 들어주셔라. 그러더니 막 이게 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삑삑삑. 그러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30분 내내. 그래서 사람들 웃고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30초 아니고 30분이었군요. 쏘리 30초. 네. 그랬는데 그분이 다 마무리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올해 이 플룻을 마스터하는 게 목표다. 근데
얼마나 못하는지를 처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아. 어느 누구도 처음을 공개하지 않아서 저 사람 원래 잘해.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오늘 정말 쪽팔림을 무릅쓰고 오픈하겠다. 정확하게 1년 뒤에 내가 똑같은 곡으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오늘 앵님을 만난 건 저 말씀을 드리려고 만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 첫 번째 그 미숙함, 어색함, 낯섦 이거를 제가 가슴에 두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어느 오지에 가셔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과 매일 기도를 올렸대요. 이유는 그 동네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비슷한 걸 지내셨대요. 한 3개월 넘게. 근데 그 신부님은 비가 안 올 걸 아셨대요. 왜일까요?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우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지만 신부님은 비가 오지 않을 걸 정확히 알고 계셨대요. 답은 어느 누구도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대요. 아, 신도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만약에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비가 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울림이 있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말은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오늘 뭐 했냐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봐서 딱 아닌 것 같으면 딱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딱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한 번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그래서 올해 갈쯤 제가 48인데 올해를 한 살로 제가 지금 하고 어설프지만 제가 뭐 어느 강의 가면 얼마 벌어요. 어디서 무슨 연락 왔어. 이걸 왜 남기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제가 초창기 모습을 잃을까 봐. 나중에 너무 잘 돼서 건방 떨까 봐 아주 유치하지만 정말 초보적인 그 모습을 다 블로그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덕분에 또 제가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핵심은 미숙함을 드러내라. 저를 네. 드러내셔야 그러죠. 되거든요. 일단 네. 제가 네. 딱 들으면서 팟캐스트가 참 감사하다. 네. 팟캐스트는 지금 1화부터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저 지금 요새 저의 팟캐스트를 이렇게 계속 조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을까, 좋아요는 얼마나 늘었지, 이걸 체크하면서 저는 그걸 체크하고 있었지 제가 컨텐츠를 얼마나 더 잘할까 이런 고민보다 남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어떻게 듣고 있나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1화 2화 이런 거 들어보면서 그래 내 이때 첫 마음이 이거였구나. 제가 오늘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 작가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거네.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는 원하는 것과 원하는 걸 받을 준비가 된 것은 다르다. 받을 준비. 아까 그 우산 네. 얘기하실 때 완전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 띵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멘트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지? 네. 왜냐면 우산.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알고 계셨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도 늘 말로만 떠드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원한다고 늘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뮤지컬 그걸 보러 가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오디션의 숙제가 뭐였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본 뮤지컬이나 해서 가장 좋아했던 그 곡 그다음에 자유곡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어진 곡이 하나 있었고 자유곡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뮤지컬을 많이 보지도 않았고 좋아하는 곡 하나 뽑아내지 못하는구나. 난 아직 준비가 덜 됐네. 이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바랬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팟캐스트는 우리가 간절히 2년 동안 바랬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이런 생각이 들고 먼저 이번에 저 팟캐스트에 나가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오현주 강사님의 그 도전 정신이 저희를 굉장히 감동받게 했고 그 어떤 게스트 분들보다 오늘 굉장히 울림이 많았던 그러게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뵙는 거지만 뵐 때마다 저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에 도전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예스 하고 나가시는 그 실행하시는 실행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 아, 이거 다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도 배움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그 힘들게 3화까지 다 녹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오연주 작가님의 책 나오시는 책 잘 되시길 바라고 그 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꼭 펼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값진 꿀 같은 강의 들으셨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